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10월 셋째 주 업데이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업데이트 보여드릴 게 많지 않아서 한 주 쉬었고요. 자, 지난주에 또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영상을 또 주말에 다 보느라고 주말에 찍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좀 늦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정말로 재미있는 행사였고요.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온라인이 더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면은 더 멋있고, 좀 이렇게 좀 퍼포먼스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화려한 쇼보다는 그냥 바로 앞에서 설명해 주듯이 얘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또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듣는 데에도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세미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주요 내용을 일단은 캘린더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회의록 자동 작성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사용자를 초대를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은 보통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또 거기 첨부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불편한 점들이 그냥 다 해소가 돼서 아예 메뉴에서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참석자들한테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회의록은 그 이벤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참석자를 초대를 인바이트를 하는데 보통은 다 참석하세요 라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회의에 따라서는 내가 저 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 돼, 이러신 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참석 여부 자체를 참석자에게 위임을 해서 네가 회의 내용 보시고 참석할래요 말래요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참석자 필수 선택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통계 기능도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사용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 일단은 이제 캘린더가 하나 이상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개인 캘린더도 있지만은 프로젝트 캘린더, 아니면은 무슨 팀 캘린더,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캘린더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캘린더 생성을 하실 때 내가 이 캘린더는 어떤 범위까지, 누구까지 사용을 할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그 캘린더를 누가 만들 건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벤트 등록을 할 때는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좀 드려보겠지만은, 일단은 내용도 작성하시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회의 자료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 회의 시간에 모여서 바쁘신데 회의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면 바쁘니까 가급적이면은 자료는 미리 공유를 해서 우리 회의 시간에는 핵심적인 내용, 결정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만 빨리빨리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장표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회의, 회사에서 하는 회의들은 간단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벤트 만들기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메일이나 챗 또는 다큐멘트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직접 보통 할 때는 이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캘린더에다가 등록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도 해야 되고, 시간도 또 참석자를 잘 선택을 해서 맞는 시간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원격으로 회의할 때는 또 구글 미트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위치, 우리가 어떤 회의실에서 할 건지도 결정을 해줄 수 있죠. 물론 이제 회의실을 결정하더라도 참석자는 나는 이번에는 그냥
웹캠으로 참석하겠어, 온라인으로 하겠어 이렇게 결정하시면은 또 그분은 표시를 온라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문서 추가 여러가지 하실 수가 있고요. 회의록도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실 같은 경우에 보통 다 우리가 온라인 회의보다는 다 오프라인 회의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회의실을 선택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또 회의실별로 통계 기능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 내가 참석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또 꼭 참석을 하세요, 뭐 아니면 선택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캘린더 권한책에 약간 보면은 일단 소유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회사 팀, 뭐 TF팀 여러 가지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그 캘린더의 소유자는 누가 할 건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캘린더 소유, 클라우드 콘텐츠의 소유자는 한 명밖에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홍길동이란 막내가 팀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다른 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 공유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룹스로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권한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캘린더도 배포해서 사용하시면 좋죠. 특히 학교 같은데 학사 일정 구글 캘린더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각각의 캘린더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캘린더에다가 하나 작성하시면은 외부에서 검색하시기도 좋고, 학사 캘린더는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자, 보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관련 문서들 이렇게 링크 걸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물어보지 않고도 학사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도 하실 때 항상 좀 자세하게, 그리고 항상 첨부 파일 미리 등록하시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캘린더 회의록이 기존에는 우리 첨부 파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아예 회의록이라고 아예 등록을 클릭만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문서는 캘린더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의록 말고 우리는 회의록 양식이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이 회의록 말고 사용하시는 회의록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첨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하실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체크리스트, 체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업무 할당도 해주시면은 바로 우리 또 스마트 칩, 이번에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도 설명을 해줬지만 그 스마트 칩에서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업무 할당도 되고 메시지도 가고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캘린더 참석자 인바이트를 했는데 꼭 참석하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결정하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선택 기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뭐 사실 미팅 안 가도 되는 미팅 너무너무 많이 다녔죠. 가서 뭐 할 얘기도 없는데 1시간 동안 앉아 있다 오고, 뭐 심한 경우에는 팀장이 1시간 내내 정신교육 하는 거 또 듣고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게 회사의 시간이고 자원입니다. 아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오히려 참석자한테 권한을 주고 네가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은 초대하는 사람 화면이고 오른쪽은 초대받은 사람 화면인데, 보시면 이제 선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받는 사람도 내가 초대를 꼭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표시가 이렇게 이메일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캘린더에서 볼 때 내 이름 옆에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통계, 우리 이제 1년 또 이제 한 10월이니까 점점 한 해가 또 마무리 되는데,
자, 내가 9월 달에 회의를 얼마나 했나 이런 거 궁금하시죠?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내가 1년 동안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회의 통계 낼 때 간단하게 통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보시고 아, 내가 지난달에는 회의가 많았다. 또 우리 회사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회의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점점 캘린더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궁금하신 거는 edu@cloudcode.com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셋째 주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